자정의 건축 설계 스튜디오는 차가운 침묵과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서지아는 거대한 설계도면 위에 몸을 거의 뉘다시피 한 채 가느다란 펜으로 마지막 선을 긋고 있었다.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과 풀리지 않는 과제에 대한 고민으로 살짝 찌푸린 미간을 비추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접착제와 잉크로 얼룩져 있었지만 도면 위를 움직이는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녀에게 건축은 단순한 전공이 아니라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삶의 이유였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 없던 공간을 창조하는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설계하는 건물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따뜻한 그릇이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지아는 미간을 더욱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나래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다. 받기도 전에 피곤함이 몰려왔다. 나래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가진 트러블 메이커였다. 지안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래의 다급하고 높은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지안아, 서지안, 내 목소리 들려.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지안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다. 또 무슨 일인데? 네가 죽을 일이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향한 익숙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래의 과장된 호들갑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급한 듯했다. 나래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잡힌 맞선 자리에 자기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지아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왜 내 맞선 자리에, 내가 왜 나가? 그리고 난 지금 과제 때문에 1시간도 아쉬운 상황인 거 알잖아.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다. 맞선이라니 그녀의 인생과는 가장 거리가 먼 단어였다. 연애는커녕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조차 사치인 그녀에게 낯선 남자와의 어색한 저녁 식사는 시간, 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다시 설계 도면에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래는 끈질겼다. 그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는 자리인데 상대는 분명 재미없는 회사원일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같은 시간에 훨씬 더 중요한 파티가 있다며 제발 1시간만 자신의 대역을 해달라고 애원했다. 지안이 계속해서 거절하자 나래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지안아, 이번 졸업 작품 전에 쓸 재료비 내가 전부 내줄게. 어때? 이것도 거절할 거야. 그 제안에 지안의 마음이 흔들렸다. 졸업 작품 전에 쓸 고급 목재와 3D 프린팅 비용은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자존심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알았어. 딱 1시간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녀의 마지못한 승낙의 수화기 너머로 나래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 카페에 도착한 지아는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나래가 억지로 입힌 화려한 원피스와 익숙하지 않은 하이힐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약속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나래 씨 되십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래의 말대로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셈이 정장 차림에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매와 곱게 뻗은 콧날은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언뜻 내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권태하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역시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온 자리였다. 첫 대화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아는 나래인 척하며 날씨나 취미 같은 영양가 없는 질문들을 건넸고 태아 역시 의례적인 대답으로 응수했다. 지아는 속으로 1시간만 버티자고 다짐하며 시계만 쳐다보았다. 태아 역시 눈앞의 여자가 사진으로 본 이나래와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불안하고 지쳐 보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태아가 테이블 위로 내밀어진 그녀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손에 잉크가 묻었네요. 그의 말에 지아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감췄다. 밤새 설계 도면을 그리다 미쳐 지우지 못한 푸른 잉크 자국이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태아의 다음 질문이 그녀의 허를 찔렀다. 혹시 디자인 쪽 일을 하세요? 이 카페의 공간 설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그 질문은 마치 닫혀있던 지안의 마음에 작은 스위치를 켠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래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건축학도의 눈으로 카페 내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긴 동선 설계가 아쉽네요. 천장이 높아서 개방감을 준 건 좋지만 기둥의 배치가 공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조명도 너무 직접적이라 눈에 피로감을 주고요. 그녀의 입에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술술 흘러나왔다. 태아는 지루해하기는커녕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서지한 씨라면, 아니 이나래 씨라면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그는 그녀가 실수로 자신의 진짜 성을 말할 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아는 그의 날카로움에 잠시 놀랐지만 이미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불붙은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냅킨 위에 즉석에서 스케치를 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어색했던 맞선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건축 토론회로 변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축 철학과 공간의 의미, 그리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건물을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닌 시대의 정신과 인간의 삶을 담는 예술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녀가 꿈꿔왔던 건축의 본질과 맞닿아 있었다. 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돈과 배경만 보고 접근하던 수많은 여자들과는 다른 자신의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지안에게 강하게 끌렸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영혼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카페의 영업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몇 시간을 쉴 새 없이 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멋쩍게 웃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태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안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만남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지금 거짓된 이름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태아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지안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친구를 대신해 나간 최악의 맞선 자리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과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제니스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건축 모형 같았다. 권태하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어젯밤의 만남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할아버지가 주선한 맞선 상대 이나래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보고했지만 태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여자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프로필 속의 이나래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고 파티와 명품 쇼핑이 취미인 전형적인 재벌가의 딸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가 만난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이 어색해 보였고 대화 내내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고 그녀의 말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독창성이 담겨 있었다. 태아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어젯밤 만난 여자는 프로필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이나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온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일지도 몰라. 그는 어젯밤 헤어지기 전 그녀의 손에 묻어있던 푸른 잉크 자국과 그녀가 스케치를 하던 능숙한 손놀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서지아는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젯밤에 강렬했던 만남이 꿈처럼 생생하게 되풀이되었다. 그녀는 권태하라는 남자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빛나던 그의 지적인 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그녀는 곧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은 이나래였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권태하입니다.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서는 그럴 수 없었다. 지안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위해 나래를 찾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래는 걱정하기는커녕 마치 로맨스 소설의 한 장면 같다며 소리를 질렀다. 대박, 완전 운명이잖아. 그 남자 너한테 제대로 반한 거야. 나래는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게 어색해질 거라며 일단 몇 번 더 만나보고 적당한 때에 고백하라며 지안을 가시남이나 부추겼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나래의 무책임한 조언에 한숨이 나왔지만 지안은 태아와의 연결고리를 이대로 끊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나래의 말대로 일단 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만나면 꼭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다. 지안은 이번에도 나래가 빌려준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평범했지만 특별했다. 그들은 비싼 레스토랑 대신 오래된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태아는 낡은 건물들 속에 숨겨진 건축적 미학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아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했다. 그들은 오래된 서점에 들러 낡은 건축 잡지를 함께 뒤적이기도 하고 이름 없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도시 재개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지아는 태아와 함께 이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는 것이 많았지만 결코 잘난 척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더욱 큰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매번 진실을 고백할 타이밍을 노렸지만 이 완벽한 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번번이 입을 떼지 못했다. 사실 태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하루 만에 그녀의 진짜 신상을 파악해냈다. 그녀의 이름이 서지안이라는 것,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언제쯤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결심했다. 제니스 그룹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권태아로서 그녀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그에게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는 졸업 작품 전의 핵심적인 구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트 도중 무심코 태아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가 구상한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구현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요. 교수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태아는 그녀의 설계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마치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텐세그리티 구조를 응용해 보는 건 어때요? 압축재와 인장재를 분리해서 구조적 안정을 꾀하는 방식인데 이 디자인에 적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엔지니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라서요. 그의 말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지아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텐세그리티 구조. 왜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그의 조언은 그녀가 끙끙 앓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태아의 해박한 지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구조 역학까지 알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문제 해결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다. 그의 조언 덕분에 지안의 프로젝트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그녀는 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 결과물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태아가 자신의 뮤즈이자 지적인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존경심을 넘어 이미 사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늦은 밤 작업을 마친 지아는 태아와 함께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불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 준비를 했다. 태아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아의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말을 막아섰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건축학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제니스 그룹이 주최하는 대학생 건축 디자인 공모전의 공고가 떴기 때문이었다. 막대한 상금과 함께 대상 수상자에게는 업계 최고의 대우를 자랑하는 제니스 그룹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서지안에게 이 공모전은 그 어떤 학생보다도 절실했다. 그녀에게 대상은 단순한 명예나 스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실력만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권태아의 조언으로 완성한 자신의 졸업 작품을 이 공모전에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이 작품에 쏟아부었고 밤을 새우는 고된 작업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방성각. 하지만 그녀의 희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림자가 바로 곁에 도사리고 있었다. 같은 과 동기인 한유진은 지안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여자였다. 부유한 건설사 사장의 딸로 태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안의 압도적인 재능에 늘 마음속 깊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번 제니스 공모전에서 반드시 지안을 꺾고 대상을 차지하여 자신의 실력이 결코 지안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작품은 평범함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초조함만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스튜디오에 남아있는 지안의 작업대에서 그녀가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의 최종 모델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지안의 작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다. 한유진은 그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질투심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다. 저 디자인이 내 것이었더라면. 그릇된 욕망은 순식간에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안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틈을 타 한유진은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왔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안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 파일 전부를 자신의 USB로 복사했다. 설계 도면 3D 모델링 파일, 그리고 디자인 컨셉 노트까지.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접속 기록까지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공모전 마감일이 지나고 며칠 후 지안은 학과장실로 호출되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학과장실에 들어선 그녀는 그곳에서 싸늘한 표정의 교수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가리키는 한유진을 마주해야 했다. 테이블 위에는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작품이 놓여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디자인을 서지안이 훔쳐갔다며 가짜 작업 노트까지 증거로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안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피와 땀으로 완성한 작품이 버젓이 한유진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유진이 지안보다 몇 시간 먼저 파일을 제출했다는 기록 때문에 모든 의심은 지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안의 공모전 참가 자격을 정지시켰다. 만약 표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녀는 퇴학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학과에는 그녀가 가난한 처지를 비관해 친구의 작품을 훔쳤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지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의 꿈, 미래 그리고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권태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이나래라는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있는 자신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깊은 수치심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지안은 불 꺼진 자신의 좁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학교에서 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그녀의 열정이 담겨 있던 건축 모델이 이제는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흉물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잔인하게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권태하의 회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은 제니스 그룹 공모전의 예심 과정에서 발생한 표절 시비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
처음에는 흔한 학내 분쟁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태아의 눈빛이 서지안과 한유진이라는 이름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그토록 열정을 쏟아붓던 바로 그 작품이 지금 표절의 낙인이 찍힌 채 위태롭게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김 실장에게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듣는 내내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모든 정황이 서지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한유진의 아버지는 제니스 그룹과 거대한 규모의 합작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사의 대표였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했다. 태아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니스 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부당한 사건에 개입하여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서지안이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녀가 이나래라는 거짓말 때문에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받고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고독과 절망을 생각하자 그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지안을 지킬 것이고 동시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다만 그 방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이 될 터였다. 그는 김 실장을 호출하여 극비 임무를 내렸다. 지금부터 자네는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유진과 이번 공모전의 심사 과정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게,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네. 김 실장은 태아의 가장 신임받는 신보기자, 업계 최고의 문제 해결사였다. 그는 회장의 명령에 따라 즉시 비밀 조사팀을 꾸렸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공모전 서버에 제출된 2개의 파일을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 표면적인 증거인 제출 시간은 분명 한유진이 앞서 있었지만 태아는 파일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바로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된 기록이 담긴 메타데이터였다. 결과는 태아의 예상대로였다. 서지안의 파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수백 번에 걸쳐 수정되고 저장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창작자가 겪는 고뇌와 노력의 역사가 담긴 기록이었다. 반면 한유진의 파일은 마감일 직전에 생성되어 단 몇 번의 수정만 거친 마치 급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한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한유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다. 조사팀은 한유진의 주변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공모전 마감 며칠 전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내역을 찾아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 밤 학교 설계 스튜디오의 CCTV 영상에서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서지안의 자리 주변을 서성이는 한유진의 모습을 확보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진실의 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태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유진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합작 프로젝트 논의를 핑계로 한 대표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태아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따님께서 우리 회사 공모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고 하니 안타깝군요. 라며 운을 띄웠다. 그의 말에 한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요즘 학생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상대를 모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요라고 대답했다. 태아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저지른 짓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덮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태아는 싸늘한 미소를 속으로 삼키며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김 실장의 조사팀은 끈질긴 탐문 끝에 사건 당일 스튜디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한 후배를 찾아냈다. 그 후배는 한유진이 서지안의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부유한 집안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침묵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그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파일의 메타데이터, CCTV 영상 해킹 프로그램, 구매 내역,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제 태아의 손에는 진실을 밝힐 모든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대학이나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연출자인 한유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녀의 모든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그 무대는 바로 공모전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현장이었다. 태아는 김 실장에게 모든 증거를 담은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으며 제니스 그룹이 추구하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조용히 그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니스 그룹 본사 오디토리움은 미래의 건축가들을 향한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모전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현장은 전국의 건축학도들과 교수들, 업계 전문가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화려한 무대와는 동떨어진 객석 맨 뒷자리 서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이 자리는 그녀에게는 공개적인 처형 대화도 같았다. 잠시 후 환한 조명과 함께 한유진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이었다.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의상은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우아하게 인사를 한 뒤 유창한 목소리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지난 몇 달간 지안이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던 디자인 철학과 컨셉들이 흘러나왔다. 자신의 꿈과 영혼이 담긴 이야기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지아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잔인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제니스 그룹의 임원들과 저명한 건축가들은 한유진의 발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한유진의 천재적인 재능과 혁신적인 비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곧 그녀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될 것이었다. 지아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대상은 한유 심사위원장이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디토리움의 옆쪽 출입문에서 났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지안이 알던 소박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그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완벽한 핏의 다크슈트가 입혀져 있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제니스 그룹의 임원들이 그를 보고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그리고 당황한 심사위원장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등장만으로 무대의 모든 권력 관계가 재편되고 있었다. 그는 객석을 둘러보던 시선을 무대 위에 한유진에게 고정시킨 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제니스 그룹 대표 권태하입니다. 그의 말에 오디토리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객석 뒷자리에 서지 않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를 이끄는 CEO라니. 태아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재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한 젊은 건축가의 영혼을 훔치려 한 추악한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실장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서지안과 한유진이 제출한 두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란히 떠올랐다. 서지안의 파일에는 수개월에 걸친 수백 번의 작업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지만 한유진의 파일에는 마감일 직전에 생성된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서 한유진이 심야의 스튜디오에서 서지안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내역과 그녀의 협박에 못 이겨 침묵해야 했던 후배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이야기로 엮여 펼쳐졌다. 오디토리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던 한유진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할 뿐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려다 이미 출입구를 막고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모든 것이 태아의 계획 안에 있었다. 태아는 무너져 내리는 한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재능은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영혼까지 훔칠 수는 없습니다. 제니스 그룹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부정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한유진 개인을 향한 심판이자 업계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였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태아의 시선은 마침내 객석의 서지안을 찾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충격, 안도감, 혼란,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소란스러운 공간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엄청난 비밀과 그 비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진실의 무게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권태하가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은 오디토리움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공모전 자격을 박탈당하고 학교로부터는 퇴학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니스 그룹과의 계약 파기는 물론 업계의 불명예를 뒤집어 쓴 채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죗값을 치러야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지아는 오히려 더 큰 혼돈 속에 갇혔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모두의 오해를 풀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교수들은 미안하다며 그녀에게 사과했고 동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친한 척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권태하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지아는 문을 걸어 잠갔다. 세상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남자 권태하는 세상에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보여줬던 친절함, 그녀의 꿈을 응원하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낡은 서점에서 함께 먼지 낀 책을 뒤적이던 오후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이나래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안에 떠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태하는 텅 빈 회장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승리는 완벽했지만 그 대가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켜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셈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지아는 학교와 공모전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그녀의 대상 수상 자격이 복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그녀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고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한 밤이었다. 지아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권태아가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지아는 그를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회장님. 그녀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빗속으로 걸어가려 했다. 그 순간 태아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애처롭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지위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지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맞선 자리에 나갔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빛나던 그녀의 눈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제니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없이 오직 권태아라는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가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이기를 원했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한 남자의 서툴고도 진실된 사랑 고백이었다. 당신을 속인 건 맞아. 평생 사과하며 살아갈게.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어. 당신의 재능을 존경했고, 당신의 열정을 사랑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어. 그는 빗물에 젖은 채 절박하게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서지안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제니스 그룹 대표 권태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 권태아였다고. 그의 절절한 고백에 지안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그녀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진실되게 다가오기 위한 그의 서툰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상처받은 짐승과도 같은 외로움과 사랑을 갈구하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쏟아지는 비는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모든 거짓을 씻어내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고백 이후 서지안과 권태하의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멎었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지아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그의 진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의 힘으로 빼앗겼던 꿈을 되찾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지아는 제니스 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모전 대상 수상자로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시상식은 그녀 한 사람을 위해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아는 회장으로서 그녀에게 직접 상패와 꽃다발을 건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이 감돌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아는 태아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 관계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태아 씨를 용서한 것과 회장님인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녀는 제니스 그룹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받아들이겠지만 그곳에서 결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다. 태아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지아는 제니스 그룹의 인턴 사원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회사 안에서 그는 어려운 회장님이었고 그녀는 수많은 인턴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들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고 주변의 동료들은 아무도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지안의 인턴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사정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여자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실력을 폄하하려 들었다. 하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기발했고 그녀의 설계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퇴근 후 그들은 평범한 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함께 맛없는 구내식당 밥을 먹고 사소한 일상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거짓의 안개가 걷히자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인턴 기간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것은 서울의 낙후된 구도심에 들어설 작은 시민 도서관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지아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설계에 매달렸고 마침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설계안을 완성해냈다. 그녀의 설계는 만장일치로 최종안으로 채택되었다. 1년 후 도서관이 완공되던 날, 지안과 태아는 아무도 없는 도서관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건축물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막내 인턴이 아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당당한 건축가였다. 태아는 그녀의 곁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와 자신의 작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지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지은 첫 번째 집이야. 그의 말에 지안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네요. 우리의 첫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짓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마침내 진실된 사랑에 도달한 그들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서지안 씨, 나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주지 않겠어? 당신이 설계하고 내가 지을게. 우리가 살아갈 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까지도.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아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아 입을 맞췄다. 그들의 입맞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대타로 나간 맞선 자리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겨진 CEO와 겁먹은 여대생이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파트너로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함께 지은 저 건축물처럼 시간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빛날 터였다.